30년 동안 나를 버린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평생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한 장의 전단지로 시작된 오해가 한 가족을 갈라놓았고 그 오해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거짓말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로를 용서할 수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나이에 다다라서야 그들이 숨겨왔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30년의 오해와 상처, 그리고 기적 같은 화해의 순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사람을 다시 마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상대가 한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던 가족이라면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던 김아림 67은 어느 날 생전 처음 보는 한 청년의 당장에 마음이 서늘하게 식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청년의 이름은 김도윤 27.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온 그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매만큼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시감을 불러왔습니다. 하림은 그 눈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마지막 통화에서 울먹이며 도움을 청하던 형 서준, 그리고 사고 소식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난 형의 얼굴. 그와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도윤의 자기소개서를 읽던 순간 하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장 한 줄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친척에게 버려졌다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하림의 심장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형이 떠난 뒤 남겨진 어린 조카를 돌보지 못하고 형수의 강한 주장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도록 방치한 것, 그 선택이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이라는 것을.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눈앞에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어른이 되어 돌아왔고 자신을 버렸다고 믿고 있으며 그 믿음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곳에 단 한 명, 바로 하림뿐입니다. 그러나 하림은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무너져버린 이유는 단순한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형수에게 모든 탓을 떠넘긴 채 조용히 사라진 형수의 마지막 말, 당신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잖아요.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면접대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하림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는 사람처럼. 하림은 애써 눈을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의 표정에는 묘한 끌림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낯설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림은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시간이 드디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라는 걸. 하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너를 버린 건 사실 누구도 아니었단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입을 열어 죄를 고백하는 순간 과거의 모든 상처가 다시 도윤의 가슴에 박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림은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침묵이 또 한 번의 오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이미 두 사람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도윤이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림은 매일 아침 도윤이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며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과 동시에 더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미소가 형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무엇보다 두렵게 만든 것은 도윤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하림은 말없이 조심스레 도윤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카페 문 앞 스탠드에 누군가가 전단지를 한 묶음 붙여놓고 사라졌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카페 주인은 30년 전 어린 조카를 고아원에 버린 사람입니다. 순식간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는 수군거림이 돌았습니다. 그거 사실이래. 저 청년도 혹시 그 조카 아니야? 어휴 세상에. 하림은 그 전단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는 그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그 전단지를 보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얇았던 신뢰의 끈이 처절하게 끊어졌습니다. 삼촌 정말이었나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습니다. 이름을 처음으로 삼촌이라 불러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기대보다 실망이 더 컸습니다. 하림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그저 무기력하게 흘렀고 그 침묵이 또 하나의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전 평생 버려졌다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왜 저를 찾지 않았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림의 입술은 달싹였지만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변명이었고 후회였으며 동시에 도윤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카페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전단지에 있는 사람이 삼촌이라면 전 여기서 더 일할 수 없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카페 안을 비정하게 갈랐다. 하림은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이제 와서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단지의 문구는 마치 하림의 과거를 세세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조카가 버려졌다는 표현은 하림의 가족 외에는 아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즉, 누군가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다시 갈라놓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며칠 뒤 이장은 조심스레 하림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전단지 도윤 어머니가 뿌린 거야. 그 한마디는 하림의 머리를 강하게 한 대 후려친 것처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형이 죽고 형수는 홀로 도윤을 키우던 중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뒤에도 종종 이 마을 근처에 머물며 카페를 지켜봤다는 사실을 이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이 당신에게 마음 뺏길까 두려웠다고 하더군. 하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도윤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도 오히려 아들에게 삼촌이 너를 버렸다고 말했던 이유가 이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장은 마지막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단지가 사실이 아니래. 그 여자가 너한테 그 죄를 덮어 씌운 거라고. 하림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누가 도윤을 고아원에 보낸 거죠? 이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그 여자가 직접 말해야 할 것 같아. 나도 모든 걸 들은 건 아니니까. 하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오해와 상처의 시작점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그 거짓말 속에는
또 다른 사람의 숨겨진 선택과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이 곧 그의 삶을 또 한 번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걸. 도윤이 떠난 뒤 카페에는 이상하리만큼 깊고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면 들리던 경쾌한 종소리도 도윤이 부르던 밝은 인사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하림은 텅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죄책감이 다시 살아나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점점 더 크게 자리 잡아갔습니다. 왜 형수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형우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절망 속에서도 어린 도윤을 품에 안고 살아가던 그 모습은 하림에게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 그녀는 하림을 피했고 끝내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를 하림은 아직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이장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진 하림은 결심을 했다. 도윤을 다시 찾아야 한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오해는 평생 그 아이의 가슴을 찌를 테니까. 하림은 낡은 외투를 걸치고 도윤이 사는 고시원을 향해 갔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방 앞에 섰을 때 그는 한참이나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죄를 고백하러 온 죄인처럼 손끝이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자 도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진실을 듣고 싶다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그 전단지의 내용이. 하림은 말문을 열었지만 도윤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촌이 아니라면서요? 전단지를 뿌린 사람이 제 어머니라면서요? 그 말에 하림은 숨을 삼켰습니다. 도윤이 이장의 말을 이미 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그 다음 이어진 도윤의 말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남기고 간 메모를 찾았어요. 도윤은 구겨진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모든 건 내 선택이었다. 너를 지키려고 했던 건데 결국 상처만 남겼구나. 하림은 그 문장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를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삼촌에게 제가 버림받았다고 말한 이유가 있대요. 누군가가 삼촌을 협박했었다고. 하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형이 죽기 직전 수상한 남자들이 집 앞을 서성이며 형에게 돈을 요구하던 모습, 그리고 형이 죽은 뒤에도 며칠간 계속되던 협박 전화. 그 전화는 형수에게도 갔을 것입니다. 혹시 형수가 무서워서 너를 지키려고 일부러 나를 악인으로 만들었던 걸까? 하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는 겁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빚쟁이들이 자신과 도윤을 해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도윤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표적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림이 모르는 사이 그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의 뒷면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도윤이가 고아원에 가게 된 건 삼촌 때문이 아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하림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정작 도윤을 고아원에 맡긴 사람은 형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의 마지막 문장은 두 사람의 심장을 동시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게 만든 진짜 사람은 따로 있다. 하림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도 하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직감했습니다. 가장 큰 산이 남아있다는 것을. 도윤은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하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고아원에 보낸 사람은 따로 있다는 말은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온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도윤아, 혹시 어머니가 누구를 말한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니? 하림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건 저 메모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얼굴을 떠올려 보면 누군가를 원망하는 표정 같기도 했어요. 그 말은 두 사람 모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서로의 상처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형수가 생전에 다녔던 작은 자선센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형수가 몇 년 동안 봉사하던 곳이었고 그곳에 그녀의 기록이나 지인이 남아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센터에서 만난 중년의 직원은 형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박선영 씨요? 네, 기억합니다. 참 마음이 여리신 분이었어요. 직원은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이 여기서 상담받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으로 찾아온 어떤 사람들이 아기에게까지 손을 댈까 두려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림은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형이 죽기 직전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서성이던 기억이 있어. 도윤아, 너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너를 지키려고 혼자 싸웠던 걸지도 모른다. 도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삼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고아원에 가게 된 건가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상담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죠. 직원은 파일을 넘겨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아이는 제가 사랑한 사람의 핏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조차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림은 그 문장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랑한 사람이 누구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윤도 눈을 내리깔았다. 어머니가 삼촌을 믿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하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내뱉듯 물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내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까지 경계하게 만든 사람이 정말 나였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있던 걸까?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삼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 그 선택을 하게 만든 사람은 따로 있다. 이 문장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 순간이었다. 직원의 눈이 조심스럽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말해야 할지 숨겨야 할지 망설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하림이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더 있습니까?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선영 씨가 마지막으로 상담하던 날 당신들의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녀에게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림과 도윤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말끝이 흐려졌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은 두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그날 형수를 찾아왔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그를 찾아갔던 걸까? 모든 의문이 깊어지던 그때 직원이 파일 속 작은 메모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선영 씨가 마지막까지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하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 종이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은 절대로 여기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하림의 손에서 힘이 빠져 종이가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도윤도 굳어버렸다. 그 종이에는 믿기 어려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아림. 도윤은 숨을 삼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삼촌이 어머니가 두려워한 사람이었다고요? 직원이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이 두려워한 건 김아림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당신 이름을 이용했다고 했어요. 하림은 머리를 세게 쓸어넘겼습니다. 내 이름을 이용했다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찾아온 사람은 하림 씨 부탁으로 왔다고 하며 박선영 씨에게 아이를 맡기라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박선영 씨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도윤의 얼굴에 충격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삼촌이 아니라 누군가가 삼촌을 사칭했다는 거예요? 직원은 한 장의 오래된 방문 기록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하림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서명은 전혀 다른 필체였습니다. 하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필체 형수의 시댁 쪽이야. 형이 죽기 직전까지 빚을 내라고 괴롭히던 그 삼촌들. 그들이 내 이름을 팔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하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수가 나를 의심한 게 아니라 그놈들 때문에 나를 믿지 못했던 거구나.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들을 피하려고 저를 고아원에 보낸 거였군요. 그러고는 삼촌까지 위험해질까봐 일부러 사이를 끊어버린 거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전과 달리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못다한 시간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를 지키려고 온 세상을 의심했겠어요. 하림은 조심스럽게 도윤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아, 내 어머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살리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를 낸 거야. 그 말에 도윤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원망이 아니라 30년 넘게 가슴속에 쌓여있던 슬픔과 그리움이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하림도 눈물을 찍어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못 찾아온 것도 잘못이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은 없었다. 항상 내가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살아왔어. 도윤은 눈물을 훔치며 하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오해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단지 뒤늦게나마 다시 이어진 가족의 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삼촌,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림은 대답 대신 도윤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의 오해와 거짓, 두려움과 고통이 그 순간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하림은 카운터에 작은 액자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은 한번 끊어진 듯 보일지라도 어떤 인연보다 깊게 다시 이어진다. 그 문장처럼 두 사람의 인연도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만들 미래를 향해